오늘 각설하고는 조금 전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던 국정원 트위터 댓글이 또 발견됐다. 120만 건이다. 이 문제 집중적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새누리당 조혜진 의원, 민주당 김영환 의원, 여야의 쓴소리맨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이 각설하고라는 코너를 다시 이번에 시작을 했고요. 그 전까지는 여야 의원들 한 분씩을 그때그때 매주 다른 분들을 모셨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조혜진 의원, 김영환 의원 이렇게 한 주씩 나오시고 그리고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민주당 이현주 의원이 한 주씩 나오시고 이렇게 격주로 저희가 고정으로 두 분씩을 모시게 됐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나오셨으니까 첫 순서니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아시겠지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혜진 새누리당 의원께서는 18대 19대 재선 의원이시고요. 네, 한나라당 대변인 지내셨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부대변인 지내셨고 지역구는 경남 밀양시 창녕군. 아, 밀양 창녕이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김영환 의원님은 4선 의원이시고요.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지내셨고 과학기술부 장관 지내셨고 지난 대선 때는 맞습니다. 네, 경선에도 그만하시죠. 원래는 이렇게 저희가 두 분 모시려고 하면 선수를 좀 맞춰달라. 내가 재선이니까 저쪽도 재선 그 정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김 의원님께서 대승적으로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괜찮다 해서 우리 조혜진 의원님 워낙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제 아주 저보다 정치적으로 선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정치적인 선배로 생각하신다는 그러진 않습니다. 네. 요즘 얼마나 하시고 합리적이시기 때문에 네. 하시는 말씀을 다 경청하고 네. 가슴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좀 송구스러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게 정치권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따지는 부분이거든요. 같은 예. 당 안에서도 선수 한 수 차이에 따라서 당직이 달라지고 또 식사하는 자리에서까지 따지는 그런 문화가 정치권에 있는데. 자리도 그렇게 않습니까? 순서대로? 아이고 서로 이렇게 눈치 보죠. 예. 정계 퇴출이 그 순서대로 됩니다. 그래서 사선 대선배님이시고 또 국무위원까지 지내셨는데 네. 저하고 이렇게 같이 대담을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참 아닙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예. 대담이 앞으로 어떤 이슈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은 정치권에서 꼬이고 묶인 게 있으면은 우리 때 이 자리에서라도 예. 조금이라도 이렇게 실타리가 풀릴 수 있으면 그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네, 저도 정확히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두 분이 어쨌건 공통점은 여야의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쁘게 말하자면 비주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먼저 조 의원님, 예. 오늘 아까 국정원 120만 건 추가 발견됐다 검찰 발표 내용 들으셨죠?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참 저희로서도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뉴스를 통해서는 상세하지 않고 좀 더 또 확인이 돼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면서 현재는 또 부분적으로는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또 수사는 또 수사대로 계속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또 한편 걱정도 하게 만들고 당황스럽게도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사실로 존재하는 거는 검찰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네. 확인되면 공개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이미 법원에다가 기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내용을 추가로 이것까지 더 다시 재판해 달라고 해서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공개가 됐는데 앞으로도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또 그것도 또 재판에 넘기겠죠.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어쨌든 검찰이 그런 것을 숨기지 않고 또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또 재판에 회부하고 하는 이런 모습은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에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까 또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 그걸 제대로 엄정하게 다룰까 이런 부분을 걱정해서 이제 특검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요구를 하고 계신데 검찰도 그런 데 대한 부담이 있어가지고 특검하면 검찰이 사실은 굉장히 부담 크거든요. 당신들은 비켜 수사 못 맡겨 이쪽에 맡길 거야 이렇게 할 때 검찰의 어떤 권위 위상 굉장히 이렇게 위축되기 때문에 특검을 야당이 요구하는 것이 거꾸로 검찰에는 사건을 더 철저하게 의혹 없이 수사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보니까 특검 도입해야 됩니까, 김 의원님? 특검 없이 대선 정국을 끝냈으면 좋았을 거다 이렇게 예.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대선이 끝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대선에 대한 그런 논란이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지겹고 아주 정치권도 지겨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댓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예. 그냥 댓글 몇 개 나왔다 했다가 이게 네. 한 트윗 한 5만 건 나왔다 했다가 이번에 또 120만 건 이렇게 나오니까 야당도 사실 곤혹스럽고요. 아, 야당도 곤혹스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걸 뭐 한꺼번에 좀 정리해가지고 특검을 하든지 검찰 수사를 했으면 좋은데 예. 이게 그냥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니까 그때마다 자꾸 여야가 또 격돌하고요. 네. 그래서 계속 정쟁이 되고 오늘 대정부 질문하다가 점심시간에 광화문에 와가지고 의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우리 방송국에 오는 바람에 거기에 가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아주 국민들한테도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하여튼 전제가 되는 것은 대선이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거. 지금 산적한 국정의 현안이 있고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과 예산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특검 말고 정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지 않은가. 이 사태를 좀 집권 여당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검찰의 검찰총장이 어떻든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찍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수사팀이 이제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수사의 이제 공정성 같은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야당이 볼 때도 인정하기 어렵고 또 이제 조금 처음에 댓글만 있어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이 그렇게 확대가 됐고 또 사이버 사령부의 군이 조금 더 개입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국정홍보처의 대선 개입 문제 이렇게 막 자꾸 불거지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그냥 날이 새고 내년까지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그냥 특검에다 이렇게 밀어서 예. 한꺼번에 정리하고 우리는 할 일을 하자. 이게 아마 야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저희는 뭐 쓴소리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좀 만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으로 털고 가자.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역대 사실 특검이 그렇게 성공적이었던 예는 별로 없었어요. 예. 많이 했는데 네. 거의 최초 특검이 온로비 특검이었던가. 네, 로비하고 조폐공사 파업유도 두 특검이 동시에 출발했었습니다. 그때도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파헤쳤지만은 나중에 특검에서 기소한 게 거의 다 사실은 똑같았죠, 검찰. 거의 다 그 법원에서 무죄 판결, 무혐의 판결 나고 그랬고 사실 특검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성의가 없거나 아니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뻔히 보이는 사실을 수사를 진행을 안 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걸 엄정하게 조치를 안 하고 뭐 대충 이렇게 뭉개거나 이럴 경우에 특검을 하면은 그 특검은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기존 네. 검찰보다는. 네. 특검 자체는 수사 인력이 검찰보다는 많이 적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 인력으로만 보면은 특검이 비효율적인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제대로 공개 안 할 때는 특검 딱 투입하면은 뭔가를 해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똑같은 사실인데 정치적으로 이제 그 입장과 시각이 틀리니까 이쪽 입장에서 보면은 미흡하다, 좀 부족하다. 그래서 특검을 맡기면 뭐 좀 잘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이제 하는데 특검을 하는 거는 여야가 합의로 사실 거의 비슷하게 약간 중립적이면서 굳이 뭐 야당에 조금 더 가까울 수는 있겠지만 중립적인 인사를 하고 본인도 그걸 의식을 하기 때문에 특검을 해도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은 그 특검이 뭐 어느 한쪽에 치우친 그 결론을 내리기도 사실 어려워서 역대 많은 특검이 있었지만 결과가 기대만큼 그렇지 그러나 못했는데 정치적인 효용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거든요. 어쨌건 좀 풀 수 있는. 그 점에서는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공감되는 부분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고 있다. 사실은 이 국정원 댓글 문제 처음 제기가 됐을 때 저는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런 기회에 대통령께서 본인이 보고받은 일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일이지만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는 유감스럽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하고 딱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국정원 내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면은 국정원 스스로도 개혁안을 만들으라고 하고
결국 그걸 법으로 고쳐야 될 부분은 국회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 국정원이 내놓는 계획 방안을 가지고 국회가 논의를 해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제가 그때 뭐 청와대까지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때 말씀하신 내용이 결국 그 두 개거든요. 예. 결국 됐거든요. 예. 그때 했었더라면은 실기했군요, 실기. 예. 조혜진 의원님 말씀에 아주 120% 동감이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윤석열 그 검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검사가 그냥 수사를 그 우리 야당이 그 동의하고 또 그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총장도 그렇게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윤석열 팀장이 수사를 맡겼더라면 근데 야당도 뭐라고 하기가 어려웠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우리가 특검을 피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그분 수사팀들을 다 강제로 이렇게 팀장만 맡겨주죠. 팀장을 교체하고 또 검찰총장 이렇게 상징적으로 또 바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그 검찰의 수사를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야당은 이게 역지사지로 만약 오늘 오면서 그 생각해 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총재셨더라도 그 검찰의 결과를 그대로 믿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지사지 해본다면. 그래서 이거 특검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또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을 가져가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진행되는 그 검찰의 수사와 재판은 그냥 진행하고요. 원세훈이 이렇게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댓글에 대해서는 거기서 하자는 겁니다. 이제 그 외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이버 사령부의 문제라든지 또는 저 국정홍보처의 선거 개입 문제라든지 또 지금 이제 새로 불거지는 여태까지 조사하지 않았던 뭐 댓글, 뭐 트위터 이런 거에 관련된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나머지 것들만 좀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대통령께도 말씀드리고 또 우리 여당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충정해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이거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걸 가지고 무슨 정권을 흔들고 대선을 불복하자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일은 아니시잖아요. 모르셨잖아요. 국정원에서 한 걸 뭐 보고받았다든지 그런 일은 아니셨고 또 국민들이 이거 가지고 대선의 결과를 바꾸고 뭔가 대통령을 하야해야 된다. 뭔가 탄핵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국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검을 해서 그쪽으로 밀어놓고 이제 국회는 국회의 일로 갔으면 좋겠다. 또 그걸 피하고 갈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야당한테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때 그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에 그런 스탠스로 지난번에 김한길 대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나셨을 때 그런 정도의 스탠스로 서로 정리하고 그리고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 진행되고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자꾸 이렇게 돼가지고 결코 뭐 120만 건 이것이 야당이 막 호재라서 막 이걸 가지고 무슨 정권 투쟁을 하고 국면의 주도권을 잡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지금 시간을 두고 시간차로 이게 벗겨지니까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여야가 합의해서 오면 존중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야당에서는 여당이 그럴 수 있는 지금 재량권이 없는 것이 아니냐. 청와대에서 결국 지침을 줘야 여당이 움직이고 이번에 특위도 그래서 결국 받은 거고 당청 관계가 좀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런 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안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 정도 되는 분은 그 앞으로는 이 말하고 뒤로는 딴 행동하고 국회에 와서 야당이나 국민들 앞에는 여당의 재량권을 줬다고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내 지침 줄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니죠. 우리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야당은 기회로 저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재량을 줬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당이 재량이 없이 청와대 지침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협상이 진행이 안 되고 대통령 결단만 계속 야당이 촉구를 해왔는데
재량을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당하고 협상하고 여당을 설득해서 결론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박 대통령께서는 직접 지침을 안 내리셔도 혹시 예. 그 비서실, 후보의 예. 비서실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어떤 그런 것이 좀 그런 압박을 좀 느끼는 건 아닐까요? 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은 네. 청와대 참모진은 대통령의 뜻을 충실하게 그게 뭐 좋은 점도 있고 사실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충실하게 받드는 지금 체제고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따로 지침을 안 주고 여당에게 재량을 주면서 야당하고 합의하라 네. 어떤 형태로든지 합의하라고 그러시면은 예. 그대로 지켜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네. 의원님 말씀처럼 의원님께서도 사실은 이 정치가 정상화되고 국정이 제대로 되고 연말에 얼마 안 남은 시기에 예산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특검을 하고 그걸로 모든 걸 그쪽에다가 이제 뭉뚱그려서 말아서 딱 남겨놓고 국회는 재기능하자 이 말씀이신 건데 그 말씀대로 될 수 있다면 저는 체계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정치적 결단으로서 특검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특검에다가 맡겨놓고도 예를 들면 특검이 새로운 사실을 그 이번처럼 100만 건 이렇게 나오면 또 야당은 또 밖에 나와서 또 외총을 한다든지 또 이러면 똑같아 버리기 때문에 그런 합의가 되면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어제 그저께 그 황우려 대표님 또 그 본회의장에 만나서 손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여당이 좀 양보하셔서 이번 그 불만족스러운 일이 돼서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받겠다고 약속하고 우리 그 좀 좋은 방향으로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 또 서청원 대표가 들어오셔가지고 여야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소통을 하셔요. 아주 잘하고 계신데 그분한테도 이제 제가 출판기념회에 만나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든지 이게 여야가 좀 잘 돼가지고 국민 걱정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만 그냥 어제 그 120만 건 이게 터져 나오니까요. 네. 이게 그냥 특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전국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아쉽게 생각하고 정말 이 국민들한테 여야 간에 어떻든 타협하고 화해하고 길거리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금 판단하는 우리 지도부는 예산 또는 법률 이런 거 하고 지금 이 댓글 사건 특검 이것을 뭐 연계한다거나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로 보고 또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거를 그 따로 분리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이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김 의원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네네. 잔도를 불태워라. 네. 이 책이 나왔을 때 얼마 전이었는데 저희 YTN 김대근 기자 리포트를 했었습니다. 이 책 관련해서. 자, 어떤 건지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려는 것과 관계가 있어서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 리포트를 잠깐 보시고 여쭤보겠습니다. 보시죠. 김영환 의원은 저서 잔도를 불태워라를 통해 문재인 의원과 친노 진영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통큰 양보를 하지 않았던 점을 가장 먼저 비판했습니다. 친노 진영이 안철수 후보를 몰아세우고 문 의원의 양보를 막아 대선 패배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총선 패배에 대한 반성도 없이 당권을 장악하고 친노 핵심인 문 의원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찬, 박지원 담합이라는 밀실야합과 패권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당 쇄신 요구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후보 또한 의원직 사퇴라는 결단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측근들의 임명직 포기 선언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중도와 중부권 전략 부재로 진보 정당에 끌려다니다 결국 중도의 지지를 잃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최근 친노 진영의 홍영표 의원이 발간해 파문을 일으킨 비망록과는 배치되는 겁니다. 홍 의원은 비망록을 통해 대선 당시 안 후보 측이 공동신당을 만들고 전권을 줄 것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당 안팎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양측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자 김한길 대표 등 상당수 의원들은 두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 하면은 야당 내에서의 친노 비노의 갈등이 친노라는 말 쓰는 것도 사실 싫어하죠. 그 구주류는.
그런데 이 갈등이 결국 지도부한테 지금까지 영향을 계속 줘왔고 김 의원님은 조금 전에 지도부가 그런 선택하지 않을 거 합리적으로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지난 대선을 반성할 때도 그렇고 요번에 이제 출판기념회 김한길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가셨습니까? 예, 오셔서 이제 앞에 앉아 계신데 바로 가실 것 같아서 잠깐 앉아 계시라고 올라가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우리 그 정치인들이 끌려다니면은 지도자가 아니다. 끌려다니는 정당은 절대로 집권할 수 없다. 우리가 진보 정당에 끌려다녔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진보 정당에 끌려다니고 시민단체에 끌려다니고 SNS 그 댓글에 끌려다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반성한 글이고요. 또 제가 운동권 출신이지만 우리 운동권들이 너무 소시민에 대한 예의가 부족했고 국민들 앞에서 우리만 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독선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대선에 패배했다. 예. 이런 자기 성찰, 내 탓이오라는 그 글이 담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의 단일화 과정을 쓰는 과정에서 단일화가 이제 좌절되니까 제가 격앙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예. 그걸만 이제 부상이 돼가지고 무슨 이게 그 친노 반노의 그런 저급한 논쟁처럼 이렇게 비춰져서 네. 저로서는 좀 억울하고 아주 책은 많이 팔렸습니다만은 아주 그 고통스러운 많이 팔렸군요. 이거. 아니 그건 본질이 아니고요. 어쨌건 네. 앞으로 이걸 풀어가는 과정에서 예. 지금 당내 강경파가 계속 대화를 압박한다.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런 거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당에는 그런 이제 좀 진보적이라고 할까 또 시민운동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더 좀 뭐 이렇게 투쟁력이 있다고 할까 뭐 이게 강경하다고 할까 이런 입장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120만 건 이게 나오면은 전면에 서실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만류하기 어렵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면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민들이 우리 당이 정말 이렇게 장애투쟁 일변도로 가거나 우리가 예산과 연계하거나 이렇게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들이 걱정하신다. 이런 얘기들이 승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게 자꾸 나오고 여당과의 이게 대치 국면이 진행되고 하면은 거리로 뛰쳐나가자 뭐 이러고 국회가 이러고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반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에.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걸 우려하고요. 우려하고 어떻든 나라가 잘 돼야 되고 또 민주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당의 그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온건하고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판단과 민주당의 판단이 같아야 되는데 민주당 의총의 내용이 국민의 판단과 다를 때는 이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쓴소리를 하게 됐는데 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도부는 저하고 똑같은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민심을 보고 있는데 문제는 상황이 이렇게 몰려가면은 지도부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끌려가지 않고 정말 단호하게 단안을 내려서 당에 그런 반대가 있지만은 우리는 국회로 가자. 그리고 우리는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절대 뭐 이런 그 목소리가 커지면 좋은데 지도부가 아직까지 이제 당을 화합시키고 통합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끌려가는 그런 때가 가끔 있고 그걸 아쉽게 생각하죠. 예. 네. 조 의원님은 청와대에 직접 계시진 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던 권력의 아주 지근거리에 있었던 그런 분 아닙니까? 예. 대통령이 이럴 때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럴 때 어떤 결단 결심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닙니까? 그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제가 후보로서 당 후보의 대변인으로서 그 홍보할 때도 예. 우리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되시면은 내가 꿈꾸는 그런 소프트한 정치, 부드러운 정치, 유연한 정치, 여야가 싸우지 않고 대화하고 또 토론하고 타협하고 절충해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새로운 정치가 여의도 무대로 해서 국회 무대에서 펼쳐질 수도 있겠다. 그 매개가 모멘텀이 여성 대통령 박근혜의 시대다라고는 기대가 있어서 저는 사실은 확신해서 우러나서 당 후보이기 때문에 그냥 대변인으로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국회도 또 선진화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야 어느 누구 뜻대로도 서로가 발목을 붙잡고 있어서 여당이 반대하면 야당도 아무것도 못하고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도 아무것도 못하고 이 선진화법과 여성 대통령이 딱 결합이 됐을 때 새로운 정치가 올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를 했었고
또 대통령 취임과 전후해서 여야 지도부가 또 그런 색깔을 가진 분들이 됐습니다. 여당의 황우여, 최경환, 야당의 김한길, 전병헌 이 두 분들이 당 내에서는 합리적이고 또 실사구시적이고 이런 분들이 딱 또 참 좋은 기회 이렇게 돼서 이 기회에 새정치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우리 그 정권 초기에 여야정이 저희가 여야정이 아니라 당정청이 모여가지고 워크숍을 할 때도 새로운 정치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왔는데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 아직 이제 그때 인수위 기간이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시기 전인데 48%가 우리를 안 찍었다. 이분들이 지금 마음의 어둠 속에 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좀 그 허탈해하고 이걸 빨리 당선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루만져줘서 이것이 반감으로 정권에 대한 당선자에 대한 반감으로 응축이 굳어지기 전에 빨리 풀어줘야 된다. 그 조치를 말로 하든지 말로도 해야 되고 위로도 해야 되고 또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하셨던 국가지도자 연석회의 그걸 빨리 실행 프로그램을 빨리 만들어줘서 야당과 그 야당을 지지한 48%의 뜻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서 내가 지금 문재인이 안 됐지만은 박근혜를 통해서도 내 희망,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는 참여의 기회와 의식을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단 말씀이죠. 그게 안 됐고 두 번째는 야당 야당 지도부가 합리적이지만은 당 내에서는 그렇게 강고한 세력이 아닙니다. 예, 조 의원님 30분 남았습니다. 예, 이분들이 하나는 이분들도 그 의원님 말씀처럼 안 되면 그 자리를 던질 각오를 하고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으면서 민주당 김영환 대표, 새누리당 조혜진 원내대표였다면 지금 좀 상황이 나아졌을까? 조금 뭐 기대 반, 약간의 그 의구심 반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오늘 토론은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오늘 각설하고 첫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님, 조혜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